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코스피 지금 매수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이제 발동이 될 정도로 오늘 굉장히 요란스럽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급변하는 분위기에 좀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오르고 덜 오르느냐,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또 혼란스러운 시장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거래소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탑10 안에는 여전히 흥국화재 우선주는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 내면서 상한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가장 먼저 튀어오르네요. 네, 시장이 안정화되니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강하게 반등세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대로 커플링화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전면에는 SK하이닉스 오늘 순매수 1위입니다. 네, 외국인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요. 반도체주의 연속성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화비전의 주가가 18% 넘게 급등하면서 52,8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특수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하나그룹주 안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 강한 반등 눈에 띄고 있는 상태고요. 지노스가 해외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지노스 1분기 실적 기대주라고 하는데요. 현재 주가는 18,250원 나타내고 있고요. 인바이오젠 강하게 또 올라옵니다. 기존에 주도주 안에서 많이 흔들렸던 종목이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한번 전면에 나서고 있는 포인트 봤습니다. 초과 변압기 관련해가지고요. 계속돼서 지금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펀더멘털 이상무 속에서 주가는 30만 9,5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시원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초과할 것이라는 자체적인 회사 측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12% 넘어가는 급반등 속에서 32,000원 나타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기존의 주도주권 라인입니다. 네, 12% 넘어가는 상승 속에 42만 9천원권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의 히어로 SK하이닉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굉장히 급락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신규 자금이 있다면 한번 투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여러 나왔었거든요. 오늘이 그 시발점이 되면서 강하게 기세 잡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단기 낙폭도 워낙에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회복이 돼줄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일단 반응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율초나아까 경동 나비엔의 주가도 11에서 2%까지 두 자릿수대 급등세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지는 쪽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동안에 견조했거나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덜 오른다, 내지는 빠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양 우선주가 8%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노르페인트 우선주도 지금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연테크가 4.5% 하락하고 있고요. 오리엔트 바이오가 이제 밀리네요. 네,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대선 도전 오늘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는데 주가는 3% 넘어가는 하락 흐름이고요. 테마주단이 하락 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네, 태양금속 우선주도 2% 넘게 그동안 올랐던 것에 비하면 과하지 않게 약하게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우 에이텍도 지금 테마주로서 그동안에 좀 매기가 있었는데 오늘 좀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크게 조정받는 종목 없습니다. 하스틸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모멘텀으로 견조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쉬어간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1.6%가량의 내림세 나오고 있고요. LG 플러스가 오늘 같은 장에서 이제 방어주기 때문에 조금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1.8% 하락, 현재 구간에 125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믿을 만한 반등이라고 보시는지 종목까지 함께 분석해 주세요. 네, 오늘의 반등은 당연하게도 이제 또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특히나 이제 나스닥이 무려 이제 12%나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상당 부분 이제 돌려놨죠. 불과 하루 만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 지금 현재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가 가장 강력하게 되는 구간이 현재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저가 매수의 심리가 발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 하나만 나오게 되면 바로 고개를 돌려놓을 수 있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러한 구간이 현재 그대로 또 반등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다 상당히 또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적점 구간에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해서 PBR 지수가 60대 정도로 이제 또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80 정도면은 정말로 이제 최저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또 이 ADR 지표가 또 이제 60대까지 내려가니까 정말 이제 이 저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특이점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부터의 방향성이 오늘 시장으로 또 이제 바로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전략을 또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이제 또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이 끝났느냐라고 하면 관세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 75개국 이상이 이 맞보복을 하지 않았다.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유예를 한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기본 관세는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또 관세 부과를 유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독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일당 체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중국이 자존심을 굽힐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자존심을 굽히기에는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자존심이 좀 너무 상해 있다 정도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는 이제 또 좀 창구를 열어줘야죠. 중국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뭐 간밤에 뭐 트럼프가 이제 또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시진핑을 상대로 해서 새벽에 뭐 중국과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뭐 그 다음에 뭐 시진핑은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약간은 좀 굽히고 들어오면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약간 또 이제 유연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정도는 계속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퍼져나가는 구간에 또 종목 잘 골라가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자, 일단 예로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거시 쪽 계속해서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아 가야 되는 종목군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 3분기까지 디램, 낸드 그리고 또 이제 HBM의 어떤 가격 상승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체 거래소 때문에 지금 살짝 차트가 이상해져 있는데 9% 정도의 또 이제 급반등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이 SK 하이닉스가 국내 디램 점유율을 또 이제 삼성전자를 제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SK 하이닉스가 또 이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HBM4의 양산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3분기까지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는 섹터군이다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고개를 틀어주면서 어느 정도 수급을 또 받아주는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특히나 이제 조선 쪽은 MRO 쪽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뭐 하나오션과 HJ중공업 어제 또 이제 예로 들어드리면서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자세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 또 이제 조선 쪽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해상 전력을 또 이제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군함을 건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와 또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이 MRO 쪽에 사업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형 종목군은 하나오션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의 이 좀 급등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는 이제 HJ중공업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 협업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는 만큼 시장에서 꾸준하게 또 이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고개를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있는 이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는 게 딱히 부담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J 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외에 이제 뭐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뭐 유럽의 어떤 뭐 방위비 인상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비 인상 뭐 그러면서 지금 이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또 마찬가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방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바닥 잡아주고 반등이 나올 때 또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는 섹터군으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좀 많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했을 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특이점을 보니까 정치 테마주가 지금 또 이제 약간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 오늘 저는 오히려 느껴지는 게 정치 테마주가 오히려 수급을 좀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다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장이든 결국에는 수급을 이끌고 가고 트렌드를 이끌고 가는 그런 섹터군이 존재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이 정치 테마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좀 쏠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각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저출산 테마라든지 지금 여전히 이 정치 테마 쪽에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의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 정치 테마 다음이 또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이따가 이제 코스닥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정치 테마는 계속해서 이제 또 순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 테마나 혹은 뭐 교육 테마, 뭐 그 다음에 지금 각 인맥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순환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이제 관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순환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요 이틀간이 또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시장에서 그동안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순환매가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일까지 해서 확실하게 종목군들을 또 잘 선별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만한 종목이 또 너무 많아 보이는 시장인데 오늘 내일 종목들 잘 추려내셔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탑10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거의 테마주 일변도였는데 오늘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미래 반도체가요, 7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상한가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반토막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11,83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18%, 브로드콘 18% 동률의 상승 기록했고요. TSMC도 12%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선봉에는 지금 반도체주가 서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 상태고요. MI큐브 솔루션이 연상을 또 기록하게 되면서 13,000원권을 나타냅니다. 교육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8일에 전환사태 85억 원 발행한다고 공시가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는 10% 급락했거든요. 지금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제 낙분 모조리다 많이 해내면서 3,4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50억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혁신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서인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연상을 기록하고 있는 링크도 주목해 보실까요? 정책 관련된 수혜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682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공테크는 뭐 연일 잘 나갑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경신하면서 현재 구간에 6,300원대 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뛰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대성상투가 올라오면서 23% 넘게 뛰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카티스라던가 위즈코프, 넥서스도 좋습니다. 앞에서 국부펀드 말씀해드렸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넥서스도 지금 급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CL랩의 주가도 19% 넘게 상승하면서 7,100원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같은 날 또 빠지는 쪽은 어딜까요? 네, 코스닥 가랑률 상위도 점검하겠습니다. 네, 빠지는 쪽에서 종목들 보시면은 조금 노이즈가 있는 종목들, 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목들 외에는 크게 오늘 빠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SAT가 8.5% 하락, 듀오백 올라옵니다. 듀오백 7% 넘게 조정받으면서 3,1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관세에 대한 아무래도 그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빠진다라는 오늘 분석 나왔고요. 미트박스의 주가가 5.2%, 신라섬유 주가도 4.7%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소프트센 우선주가 4.8% 밀리면서 7,000원 선을 현재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뭐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섹터 내 종목들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헬릭스미스가 4.6% 하락입니다. 20년 전에 중국 제약사 노스랜드 쪽에 기술 이전한 중증 하지 허혈증 치료 후보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품목허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돌입이 됐습니다.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 속에서 오늘 조금 밀려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디모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 경고 종목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공시 나오게 되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NSENM이 3.9%, 태고사이언스도 오늘 하락하는 쪽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또 테마주마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코스닥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뭐 유니온 같은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뭐 그다음에 뭐 꿈비 같은 저출산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수급을 아직까지 이끌고 있는 건 시장 하락에 따라서 반응을 했었던 테마주들, 정치 테마, 정책 테마, 그리고 이제 이 미중 관세 전쟁에 따라서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아직까지는 이쪽이 이제 수급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이 지금 현재 뭐 대성창투 같은,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시장을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분별하게 추가 매수가 되면 조금 또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동안에 시장이 막 빠졌고 시장도 지금 워낙에 이제 저가 수준이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이제 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지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관세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상대로는 그대로 이제 관세 부과가 유지가 되고 중국이 아직까지 또 이제 이 트럼프가 약간은 창구를 좀 열어준 상황이잖아요. 뭐 시진핑은 뭐 훌륭한 사람이다. 중국과의 대화 열려 있다. 약간은 창구를 열어줬는데 요거를 또 받아들이냐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켜볼 만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작정 사기보다는 확실하게 상승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쪽들을 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들어드리면 또 워낙에 2차 전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게 저가 매수에 대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그런데 확실하게 1차적인 매물 구간에 대해서 대응이 되어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저가를 깨버린 종목군들이 많을 거예요. 비단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그림을 깨버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라인을 이탈을 한 종목군들은 이제 이 구간이 매물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고개를 돌려놓는 수급을 보고 나서 이에 따라서 대응, 그리고 다음 매물 구간까지에 맞추어서 전략을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그림을 보게 되면 저가 잡으려는 노력해주고 물량 살짝 들어간 다음에 반등, 그리고 1차 매물 구간 부딪혀서 바로 차익 실현. 이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로 보류를 해놓고 이 앞선 구간의 1차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열리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비단 2차전지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이 또 이제 그림이 좀 많이 망가지는 종목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무분별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의 시장, 특히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또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클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정책적으로 드라이빙 되는 산업군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AI 산업군처럼 정책적으로 드라이빙 되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급 순환도 굉장히 빠를 거고요. 수급 순환이 빠른 와중에 확연하게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으로만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게 저는 2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2분기 동안에 내가 적절하게 이 순환매에 맞는 전략을 꾸려나가지 않고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 남들 수익 챙겨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뭐 올해 1월, 2월 달에 상당히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제 물려있게 되면 이 구간을 그대로 즐길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바닥을 잡고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그림을 잡아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순환매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트렌드를 읽질 못하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수급을 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접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구경만 해야 되는 또 그러한 이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추가 매수를 현재 할 수 있는 종목인지 그렇지 않은 종목인지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회비용이 손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특이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정치 테마 그다음에 시장 하락에 따라서 해칭할 수 있었던 테마군들이 조금 더 수급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추가적으로 정치 테마나 혹은 히토류 이러한 쪽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약간은 차익 실현이 또 나오는 그림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수급 이끌어주는 종목군들이 출현을 한다. 즉 본격적으로 또 순환매가 시작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또 관련해서 매매할 준비는 또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셔야 된다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라가는 시장이 남의 집 잔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멘트 주고 있고요. 본 게임은 정말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순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잘 해놓고 있자라는 부분 강조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